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상회담 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을 만나 한미 동맹은 가장 모범적이고 앞으로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연방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는 지난 의회 취임식에서 한복을 입고 선서를 해서 화제가 된 한국계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등 모두 4명의 하원의원이 함께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는 6월 15일 캘리포니아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방역 지침 관련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마스크 착용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청의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 등 관련 수치들이 가장 낮은 방역 모범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정부는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주말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LA 레이커스 시즌 티켓을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 티켓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수요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애너하임 디즈니 호텔이 오는 7월에 재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업계들이 여름 성수기에 점차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요식업계의 먹튀 손님과 홈리스로 인한 피해까지 이중기를 걷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웨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차량을 향한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차량이 60대가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조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당국이 학생 및 저소득층 주민이 메트로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굿네이버스 USA가 아프리카 오지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캠페인 굿워터 프로젝트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내일 LA시 곳곳에서 청소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타운에서는 한인회에서부터 시작되며 5개의 아시아 커뮤니티가 함께합니다. 증오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LA 지역에서 발생한 아시안 대상의 증오범죄는 62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가 미국에 있을 자리는 없다며 증오를 멈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이 아시아계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에서 1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금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조지아주의 불법 체류자 구금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 중재로 인해 마침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지난 11일 동안 교전을 벌여서 24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 등이 3주 더 연장됐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해찬 전 대표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 2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남아공의 브랜든 그레이스가 5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가 내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LA 클리퍼스가 댈러스와 1차전 경기를 갖고 레이커스는 일요일에 피닉스 선스와 1차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잠시 뒤 열립니다. 두 정상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원전 협력, 한반도 평화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한미 미사일 지침도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미 미사일 지침 이 해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과학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일정 KBS를 통해 알아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 숙소인 이곳 윌라드 호텔을 떠나 사흘째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형식으로 진행된 뒤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94살의 한국 전쟁 영웅에게 군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도 함께합니다. 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해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백신 협력을 논의한다고 했는데요. 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어 국제사회에 공동 기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백신 협력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원전 산업 협력 방안도 의제로 추가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남은 간담회 형식으로 약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서 하원 지도부는 인도 태평양 4개국 협의체 이 쿼드의 참여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은 무엇인지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다고 영김비 하원 의원이 전했습니다. 플로시 스피커께서 지금 쿼드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한다든지 한국이 들어오면 이제 쿼드가 아닌 오자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5개국이 힘을 합쳐서 그런 내용을 좀 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쿼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영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열리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각 20일 미국 백악관 브리핑. 한국 같은 선진 경제권에서 오는 백신 요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답변을 통해 우리는 정상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방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할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백신 협력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but they also will discuss climate. They will also discuss economic partnership. They will also discuss China, and those will all be a part of this bilateral conversation and meeting tomorrow.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이 그의 의제, 즉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쿼드에는 이미 4개 회원국이 존재한다고 말해 참여 압박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 러먼도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칩 품귀에 따른 생산 차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먼도 장관이 자동차 업계 고위 관계자 및 다른 업계 대표들과
반도체 칩 부족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회의는 2개로 나뉘어 열렸는데 참석자들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회의에 애플, 구글, 그리고 삼성전자, 대만의 TSMC, 시스코 시스템스, AT&T, 퀄컴,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재 공급망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데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부족이 현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방안, 반도체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 개발 자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자동차 혁신연합의 최고 경영자는 마이크로칩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러몬도 장관의 계속된 노력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참석한 반도체 칩 사태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의 투자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에 미국 편으로 기울어지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환구15는 어제 미국이 한국을 조미 항중, 즉 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원 양면책을 쓰고 있지만 한국은 잘 버텨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 매체 미국의 소리인 VOA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환구15는 미국이 한국을 반중국 통일전선에 끌어들이려는 급박한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환구15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한 무역 파트너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행위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 참석차 워싱턴 DC 방문해서 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을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 한반도 평화, 호혜적 협력 등을 위한 의회의 지원을 당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앤디 킴, 메릴린 스트링랜드, 영킴, 미셸 박스틸, 한국계 하원 의원들이 참석해 문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부모께서 50년 전 가난한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하원 의원이 돼서 대통령을 의사당에서 만나다니 매우 감격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미 관계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관계 차원이 아니라 한국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은 울먹이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고, 스트링랜드 의원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의원이 돼 한복을 입고 의원 선서를 하게 돼서 매우 감격적이었다며 한국이 잘 되면 미국도 잘 되고 한국의 역사를 보면 오뚜기처럼 복원력이 강한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간에 협력할 분야가 많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은 외무부 위원으로 행정부 간의 교류뿐 아니라 양국 의회 간의 교류 활성화를 바란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고 건설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은 민주공화 각 2명씩 지난해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됐다며 매우 중요한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계속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의원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도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것임을 약속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양국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인사말에서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라며 최근 코로나 위기로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한 뒤 양국이 이렇게 힘을 모으면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두고도 한국은 제2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는 최적의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글로벌 허브 구상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울 때 우정이 더 빛나듯 양국은 70년간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역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의 만남이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뒤에는 양국 기업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영혼을 회복시켰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밝은 햇살 즐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한때는 짙은 구름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부분적으로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출근 시간을 전후해 밝은 햇살을 비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풍부한 햇살이 비치면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앉아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은 오히려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아 반짝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5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5도, 51도, 해안 지역은 67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고 포근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5도,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일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1년 만에 전국에서 3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9,100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발표했습니다. 평균 확진자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22일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LA 지역의 이른바 돌파 감염자들이 9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현재까지 약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고 이 접종자들 가운데 933명이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접종을 완료하고 통상 2주가 지나면 항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파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2차 접종 이후 2주,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잔슨앤잔슨의 경우에는 접종 후 역시 2주가 지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현상을 돌파 감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약 330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 지금까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된 933명은 접종자들 가운데 약 0.03%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12명 사망자들 가운데 4명이 기저질환 환자거나 약을 계속 복용해 면역력이 크게 저하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람들 경우에 백신 접종 후에도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2명 사망자 숫자가 전체 백신 접종자들 중에서 0.00036%에 불과하다며 백신이 대단히 효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돌파 감염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직장 모든 근로자들이 백신을 접종했다면 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규정을 완화하려던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이번 연기 결정은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청 이사들에게 현 제안을 승인하는 표결을 하지 말라는 의견이 전달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결정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앞으로 혼자 있지 않는 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준수해야 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 백신의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이 언제 필요할지 아직 모른다며 한동안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파우치 소장의 발언들이 전날 발언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지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자 최고 수십억 원짜리, 수백만 달러짜리 복권 당첨 기회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20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매일 4만 달러짜리 복권을 추첨하고 마지막 날 7월 4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7월 4일에는 복권 당첨자에게 40만 달러를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데요. 호건 주지사는 로또를 맞으려면 백신을 맞으면 된다라고 홍보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복권 이름은 백신과 현금, 캐시를 합한 말로 백스 캐시입니다. 또 뉴욕주는 백신 접종 주민에게 최고 500만 달러의 복권 당첨 기회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백신을 맞고 복권 당첨 기회를 갖게 되면 9분의 1의 확률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A도 이 같은 이벤트에 합류합니다. LA 카운티 내 백신 접종소에서 이번 주말 내에 LA 카운티 내 백신 접종소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18세 이상 성인을 추첨을 통해 2021-2022 LA 레이커스 시즌 티켓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LA 레이커스 시즌 티켓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1,600달러부터 수만 달러까지 있는데 얼마짜리를 나눠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첨에 당첨된 백신 접종자에게는 2장의 시즌 티켓을 준다라고 LA 카운티는 밝혔습니다. 꼭 카운티가 운영하는 접종소에서 맞아야 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YMCA에서 이번 주말 무료 접종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일요일인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타운 3가와 옥스포드 코너에 위치한 앵거스 먼거 패밀리 YMCA에서 무료 백신 접종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백신 접종 행사는 별도의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12살에서 15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와 예약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YMCA는 파이자, 모더나, 잔슨앤젠슨까지 모두 3가지 종류의 백신이 준비되어 있고 주민들은 각자 희망하는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쉑쉑, 한인타운에도 많죠. 뉴욕에서 한때 뉴욕에서만 먹을 수 있는 햄버거라고 했었는데 이제 타운 내 LA 카운티 인근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쉑쉑이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하면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쉑쉑 매장 안에서만 펼쳐지고 공항이나 스테디움, 볼파크 등에 위치한 쉑쉑 매장에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쉑쉑 공식 매장에서만 백신을 접종받은 고객에게 무료 프라이를 제공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 프리웨이 선상의 총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만 해도 모두 11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CHP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밝혔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가장 많은 총격 사건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CHP 측은 이 프리웨이를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총격을 당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즉각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고 총격을 당한 순간 주변에 있는 차량들도 자세하게 묘사해달라는 증언도 부착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지에서 모두 80여 건이 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총격 사건이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이 범행이 우연히 겹치고 있는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CHP는 특히 총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91번 프리웨이 선상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용의자가 특정되고 또 체포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사텔레 시장과 LA 교통국이 비영리 단체 시클라비아와 손잡고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 확대에 나섭니다. LA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음식점들이 받은 재정적 타격을 일부 덜어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했던 야외 식사 서비스 허용 프로그램 알플레스코 영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클라비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보일라이츠, 차이나타운, 웨스트레이크, 사우스 LA 지역 식당에 알플레스코화의 노하우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요식업계에 먹튀 손님과 홈리스로 인한 피해까지 이중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중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급감한 코로나 전파율로 인해 타운 내 요식업주들은 실내외 영업을 재개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야외 영업을 틈탄 먹튀 손님과 식당 입구에 텐트를 치고 자리 잡은 홈리스들로 인한 문제들로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요식업협회 측에 따르면 먹튀 손님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는 1년에 한두 건 발생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식당에 일하는 종업원 수가 줄어든 상황이라 먹튀 손님에 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식당에 1명 내지는 2명 남짓한 종업원이 주방과 실내 그리고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 시중을 두느라 눈코 틀 새 없다 보니 식사값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업소를 빠져나가는 손님들이 있어도 이를 알아채기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업주들은 이런 얌체 먹튀족은 타인종들이 많이 저지르는 편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야외 패티오에서 식사를 마치고 흡연 혹은 가방을 가지러 가는 척 교묘하게 업소를 빠져나와 그대로 주행량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협회 측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먹튀 손님으로 인한 피해가 생겨도 참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손쓸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쓸쓸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타운에 먹튀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야외 패티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업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들은 또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기 전에 잠깐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손님들에게 신용카드 혹은 소지품을 업소 측에 맡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먹튀 손님과 더불어 업소 인근에 자리 잡은 홈리스들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 내 윌시어 블루바드에 위치한 스시 전문집인 All You Can Eat 스시 앤 바비큐는 20일 자정 무렵 매장 유리창이 박살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같은 피해가 업소 주변 홈리스의 소행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l You Can Eat 스시 앤 바비큐의 제임스 리 대표는 최근 식당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홈리스들로 인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홈리스로 보이는 손님이 식사를 하고 먹튀를 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리창 저거 문제 삼아서 폴리스한테 얘기해서 폴리스가 저희 앞에서 저기 먼 데로 좀 떨어지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는 좀 있었다가 아무래도 이제 가게들 오픈하면서 많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지금은. 감시 카메라에 용의자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매장 내 감시 카메라 위치를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당국이 학생 및 저소득층 주민이 메트로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총 23개월 동안 카운티 저소득층 및 학생들에게 메트로버스, 전철 등을 요금 지불 없이 탈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해 이사회에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안이 메트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대상자들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메트로 당국은 연소득이 39,450달러 이하거나 62세 이상, 재향군인, 장애인 및 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고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지속되면서 남가주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기관들의 운영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한글 학교들 가운데 30% 정도가 현재 휴교나 폐교한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LA 한국교육원은 이들 한글 학교를 돕기 위해 수업 재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미국 내 한국어 교육 확산 열풍을 되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측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지난 2019년까지 모두 237개의 크고 작은 한글 학교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현재 30% 정도는 휴교나 수업 중단 또는 폐교한 상황까지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서 LA 오퍼튜니티 LA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축 계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는 6월부터 LA 통합교육부는 산하 1,400여 개 학교에 등록한 1학년생 중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13,000명 학생들에게 1차로 학자금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1인당 $50씩 예치해 줍니다. 학자금 저축 계좌는 시티뱅크가 맡게 되는데요. LA 통합교육부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비용으로 연간 약 $70만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LA 시의원이었던 데이빗 류 전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예산 및 운영 방법을 위해서 준비해 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NGO 비영리 단체의 미주 법인인 굿네이버스 USA가 아프리카 오지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굿워터 프로젝트에 한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네이버스는 30년 전 한국에 설립된 후 2008년 굿네이버스 미주법인을 설립해 미주 지역에서 아동 인권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지역사회 개발, 국제 구호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아프리카의 굿워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아프리카 오지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US의 김재학 본부장입니다. 예, 굿워터 프로젝트라는 것이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깨끗한 물을 지원해주고 우물을 파주자라는 운동이고, 한 분이 다 하나의 우물을 파셔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십시일반 좀 작은 금액이라도 매월 좀 모여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소액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예, 물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사회적 인프라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구호기금 활동이 그동안 여의치 않았던 데다 LA 카운티나 가주정부에서 받는 기금도 큰 폭 삭감돼 미주의 굿네이버스도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개인이 십시일반 보태는 후원금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적게는 한 10불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100불까지도 이제 증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에 한 30불 정도, 하루에 1분 정도 아끼셔서 한 30불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의 굿워터 프로젝트 후원금 관련 문의는 1844-357-7797번으로 하면 한국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정부 신분증 역할도 함께하게 될 리얼 아이디 발급 구비 서류가 줄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는 리얼 아이디 발급 신청 때 확인했던 소셜 시큐리티 카드 그리고 W2 이 급여 명세서를 더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서 더 많은 주민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도록 독려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또는 W2 서류, 거주지 증명 서류 이렇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35인데 정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리얼 아이디 발급을 주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리얼 아이디 신청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DMV를 방문하기 싫어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19일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 지 단 하루 만에 신속히 서명한 것으로서 아시안 대상의 차별이나 증오범죄 근절 의지를 확고히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을 통해 증오범죄를 규탄하고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침묵은 공모이며 우리는 공모할 수 없고 우리는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계 대상 차별 및 증오범죄가 급증한 데 이어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사태 이후 남가주 지역에서 유대계를 대상으로 한 인종 증오 폭력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LA시정부와 검찰, 경찰 및 관련 단체 리더들이 긴급히 모여 이 같은 인종증오 폭력 사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에릭 카세트 LA시장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LA 경찰국의 한인 도미니크 최 부국장 등 시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LA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증오 사건들을 지적하며 폭력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증오방지법이 통과된 데 이어서 민간 분야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계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달 초에 출범한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이 어제 성명을 통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1억 달러의 기금을 모았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성명은 마침 연방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데 맞춰서 함께 발표됐습니다.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LA시의 대대적인 행사 일환으로 LA 한인타운 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 청소 행사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LA 한인회가 주도하며 잔리, 니디알 라만 등 LA 시의원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행사는 토요일 내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집결해 진행되며 주민들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라고 LA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의 제프리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타운을 스스로 우리가 깨끗하게 지키고 유지하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이번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한동안 많은 분들께서 활동이 위축되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이 이제 백신 보급도 됐고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수칙을 지키면 이제 많이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토요일 5월 22일 날 오전 10시까지 LA 한인회관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거리 청소에 필요한 LA시는 5월 아태문화유산의 달과 전국 공공사업의 주를 맞아 여러 지역 단체들과 함께 LA의 5개 아시안 밀집 지역에서 거리 청소 행사를 기획한 것입니다. 한인타운 외에 차이나타운, 리틀도쿄, 필리피노타운, 타이타운 등 LA의 다른 아시아계 커뮤니티 5곳의 지역들에서도 동시에 거리 청소 행사가 진행됩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시도에 연방 재무부가 칼을 뽑아들어 비트코인 반등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앞으로 $10,000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반드시 국세청 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공개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을 통해서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10,000 이상의 가상자산을 받는 기업체들도 반드시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 세입자 등 퇴거 유예 조치가 올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필머피 주지사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주정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돼도 행정명령은 2022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욕주의 한인 유권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이틀 전에 발표한 2020년도 뉴욕주 한인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주 전체 한인 유권자 수는 6만 70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맨해튼 허드슨 강에 인공섬이 개장합니다. 이미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할 예정입니다. 인공섬은 딜러폰 펄스텐버그 가족재단이 2억 3,500만 달러 투자에 만들어졌습니다. 섬은 10,000m 사이즈고 수면에서 18.8m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메릴랜드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서 긴급 임대 구제 기금에 1억 9,290만 달러를 다시 추가했습니다. 메릴랜드는 지난 1월 임대 구제 기금에 2억 5,810만 달러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금에는 강제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메릴랜드 퇴거 방지 파트너십 기금 1억 4,3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 포트벨보에 위치한 내셔널 육군 박물관이 6월 14일 다시 문을 엽니다. 지난해 베테랑스 데이 11월 11일에 처음 개관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12월에 문을 닫은 뒤에 6개월 만에 다시 여는 겁니다. CDC 마스크 방침에도 불구하고 제이 인슬리 이 워싱턴 주지사는 대부분의 시애틀 지역의 비즈니스 업소들은 여전히 고객과 종업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킹카운티 주민의 30%와 피어스 카운티 주민의 60%는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해제하면 이 팬데믹에 재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업소에 들어오는 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애틀 센트럴 디스트릭에 있는 흑인 소유의 작은 식당이 세계 12대 신생 레스토랑에 꼽히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세계적인 여행 잡지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가 최근 뽑은 탑 12 신생 레스토랑에 선정된 주인공은 센트럴 디스트릭 리버트 뱅크 1층에 위치한 커뮤니언입니다. 성찬이란 뜻을 가진 커뮤니언은 주방을 맡고 있는 크리스티 브라운과 그녀의 아들 보마 브라운 등 흑인 모자가 4년간 아이디어 끝에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곳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알버트 폴스 이적생이 투런 홈런, 이적 후 첫 홈런을 치면서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저스는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 1위로 올라섰을까? 라고 생각도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조 1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5연승, 2위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현재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LA 엔저스는 이벤트 팀답게 여전히 화제는 모으고 있지만 순위는 꼴찌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오는 일요일 템파베이와의 경기에 등판합니다. 일요일 경기에 등판하는 류현진 선수는 최지만 선수를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템파베이 간의 경기는 오늘 일요일 경기에서 펼쳐지는데 지금 또 선발 투수 일정이 바뀌었네요. 정확한 소식은 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빅리그에 올라온 이후 맹활약하고 있는 텍사스의 양현종 선수가 당분간 팀의 선발로 등판하는 중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텍사스 감독이 양현종의 선발 로테이션 진입을 공식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양현종 선수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류현진 선수는 오는 일요일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일요일 경기는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양현종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 선발 로스터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양현종이 텍사스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합니다. 우드워드 감독은 화상 인터뷰에서 고해이의 부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양현종이 선발진에 머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으로 잘 던지고도 패전을 떠안았던 양현종에게 선발 잔류라는 믿음으로 화답한 겁니다. 양현종은 선발 자격이 있다면서 전통적인 선발처럼 투구수를 끌어올리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경기에서 21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 3.38로 호투 중인 양현종은 올해 초 스프링 캠프 합류가 늦어지긴 했지만 전날 양키스전에서도 체력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몰리는 공이 많았었고 6회 대사부터는 조금 좀 밀어넣는 피칭을 했던 것 같은데 던지고 내려와서도 매티스 코치님께서도 좀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이닝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던지라는 주문을 해서 저도 그걸 좀 배웠던 것 같고. 무릎 수술 뒤 복귀한 템파베이의 최지만도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번의 타석에서 모두 볼넷을 고른 최지만은 4번째 타석인 6회 노아웃 1-3루에서 우전 안타로 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10대1 대승과 파죽의 7연승을 도왔습니다. 나머지 두 타석에서는 영거푸 방망이를 놓치며 삼진으로 물러나 타율이 5할 3푼 8리로 조금 떨어졌지만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는 1.493으로 여전히 높은 팀 공헌도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정이 들어갑니다. 오늘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기가 한 경기 있긴 있습니다. 멤피스와 골든스테이트 간의 경기가 있는데 승자가 이제 8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합류하게 되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NBA 플레이오프, LA 레이커스는 일요일 경기가 있고요. LA 클리퍼스가 내일 토요일 댈러스 매버릭스와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일요일 피닉스 선즈와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 경기로 플레이오프를 시작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5월 2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